여러분, 혹시 한 나라의 역사를 거대한 기업의 성공 신화로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거대 제국, 바로 진나라 주식회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엄청난 성공 비결을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의 멸망 직전이었던 약소국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극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통일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최초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분석은요, 사실 신용세 작가의 경영으로 본 대진제국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진나라의 역사를 진나라 주식회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요, 그 성공 요인들을 현대 경영 전략의 틀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나라 주식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진나라의 시장 위치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방의 언더독 스타트업,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잘 나가는 경쟁사들은요, 진나라를 업계회의에 초대조차 안 했어요. 왜냐? 가난하고 기술력, 즉 문화는 한참 뒤처져 있었고, 심지어 입지,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마저 불리했거든요. 누가 봐도 곧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치 위기에 빠진 회사에 유능한 경영진이 긴급 투입된 것처럼 진효공이라는 CEO와 상황이라는 COO가 등장해서요, 회사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꾸는 급진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합니다. 진나라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법가사상이라는 새로운 경영 철학이었어요. 이건 뭐 혈연이나 신분, 인맥 같은 걸 중시하던 경쟁사들의 전통적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모든 걸 명확한 규칙과 시스템에 따라 운영하겠다. 이런 혁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상황이 추진한 개혁은 그야말로 완벽한 기업 구조조정이었어요. 먼저 기존의 낙하산 인사들을 싹 없애버리고 오직 성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했죠. 사회 전체를 하나의 효율적인 팀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서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국력을 완전히 뜯어고친 겁니다. 바로 이 숫자, 20이 그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분이 아니라 오직 성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적의 묵을 얼마나 많이 베었느냐에 따라 20개 등급으로 나눠서 보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평범한 농부가 하루아침에 귀족이 될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진짜 혁명적인 기회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내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진 진나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스케일업이죠. 회사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재입니다. 진나라가 진짜 대단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통은 우리 사람, 순혈주의 이런 걸 고집하잖아요. 근데 진나라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경쟁사에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최고의 인재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해 온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무려 140년 동안 여러 왕에 걸쳐서요, 최고의 인재라면 국적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 경영자로 앉혔던 겁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진나라의 가장 강력한 장기 성장 전략이었던 거죠. 초나라 출신 재상이었던 이사가 남긴 이 말은 진나라의 개방적인 인재 정책, 그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만 있다면 당신의 배경이 어떻던 전부 받아들여서 더 큰 성공을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인재. 이제 진나라 주식회사는 시장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어떤 치밀하고도 무자비한 전략으로 경쟁사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을까요? 당시 경쟁사들은 똘똘 뭉쳐서 가장 위협적인 진나라를 막으려고 했어요. 이걸 합종책이라고 하는데 아주 방어적인 연합이었죠. 하지만 진나라는 훨씬 영리했습니다. 연행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 뭉쳐있는 애들한테 하나씩 다가가서 야, 너 우리 편 할래? 더 좋은 거 줄게 하면서 동맹을 맺고 결국 그 연합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씩 각계격파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분할 후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수 더 뜬 전략이 바로 원교 근공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먼 곳이랑은 친구 먹고 가까운 놈부터 친다는 거예요. 재상 범저가 개발한 이 전략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강자와는 우루 관계를 맺어서 뒤통수 맞을 걱정을 없애고 모든 역량을 바로 옆에 있는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 전략이 진나라의 최종 정복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경쟁사를 인수합병하는 데 성공한 진시황은 곧바로 엄청난 통합 작업에 착수합니다. 문자, 화폐, 도량형, 심지어 수레바퀴 포까지 모든 걸 하나로 통일시켜버리죠. 이게 그냥 우리가 통일했다 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인 물류와 소통의 비효율을 없애고 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초거대 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최고의 품질 경영 전략, 즉 퀄리티 컨트롤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 진나라 주식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경영 원칙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최고의 인재를 데려와라. 그리고 신분이나 연차가 아니라 오직 결과로만 보상해라. 모든 건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 즉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무섭게 집중해서 장기 전략을 밀어붙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후에는 반드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통제력을 확보해라. 이것이 바로 진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해 보이는 경영 전략을 가졌던 진나라 주식회사가 왜 그 엄청난 성공 뒤에 고작 15년 만에 파산하고 말았을까요? 어쩌면 가장 눈부신 성공의 비결 안에 가장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이미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답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깁니다.